네, 오늘 소개드릴 펜은 몽블랑이라는 브랜드에서 나온 149 모델입니다. 촉 사이즈가 특이하게도 자, 여기 보시는 것처럼 팔자 돌리는 모양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캘리그라피 닙이라고 해서 좀 특수한 촉을 채용한 방식입니다. 자, 이거 열어보면요. 이렇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보통 뭐 익숙한 몽블랑 만년필의 그 촉의 형태가 이렇게 생겼거든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보통 그 생산 시기에 따라서 여기 지금 금색, 여기 크롬 도금, 또 금색, 이래서 뭐 이거를 3톤이라고 하기도 하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2톤으로 된 경우도 있어요. 근데 여기 지금 요거는 한 70년대 생산된 제품인데 이게 3톤이라고 불립니다. 그래서 EF 촉을 가진 149고요. 옆에가 바로 작년 가을쯤에 나온 신제품 캘리그라피 닙을 채용한 몽블랑 149 만년필입니다. 그래서 지금 정확하게 보이지 않으실 텐데 이 닙 사이즈가 요 안까지 지금 박혀 있죠. 그래서 이 그립부 속으로 들어가서 꽉 움켜져 있는 건데 요 길이가 같다고 했을 때 미세하게 좀 짧아요. 캘리그라피 닙이. 예. 그리고 어깨가 좀 더 넓은 느낌입니다. 요즘 슬림하게 내려가잖아요. 여기 내려가는 곡선이. 여기는 가다가 좀 어깨가 좀 넓은 느낌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게 그럼 어떤 특성을 갖고 있는지 한번 쓰면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보통 우리가 글씨를 쓸 때 필압을 만년필로 쓸 때 주지 말라고 많이 하거든요. 왜냐하면 고장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근데 이 펜은 뭐 동일합니다. 그런 특성은. 그래서 이렇게 일상의 필기에서 필압을 많이 주지 않고 쓰면 뭐 그냥 평범하다고 느낄 수 있어요. 별로 뭐 특색 없어 보일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번 줄에는 제가 전반적으로 필압을 좀 줘 보겠습니다. 그러면 그러니까 모든 글씨, 모든 획에 힘을 주는 건 아니고요. 포인트를 줄 부분에만 주는 거예요. 그래서 두 줄 해볼까요? 나는 자,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보시기에 요 첫 두 줄하고 세 줄, 네 줄 두께 차이가 지금 보이시죠? 예. 이렇게 강조를 하거나 포인트를 줄 때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래서 두 줄 더 써볼까요? 여기는 이제 필압을 빼고 예. 이렇게 두 줄은 또 필압을 뺐어요. 그러면은 이 차이가 지금 접사를 좀 이따 보여드릴 텐데 일반적인 그 몽블랑 만년필로 쓰면은 이 정도 두께가 됩니다.
지금 요거는 EF 립이고 얘네들은 다 캘리그라피 립인데요. 차이가 느껴지시나요? 예. 그래서 필압을 조절을 좀 해야 되는 어려움이 조금 있을 수는 있어요. 이런 만년필에 익숙하지 않을 경우에는. 근데 이 만년필만의 또 그 특성이거든요. 이걸 잘 활용하면 굉장히 그 다이나믹한 글씨를 쓸 수 있는 도구이기 때문에 조금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그러면 이걸 접사해서 각각의 특성을 비교하는 영상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자, 스펙 중에서 그 직경을 중점적으로 지금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지금 책상에 연필 있잖아요. 연필의 직경이 8mm입니다. 8mm. 자, 중요한 거는 직경을 비교하고 있어요. 8mm인데 요거는 이제 자, 이거를 원의 둘레. 그러니까 얘의 둘레를 체크를 해봤더니 2.5cm가 되는 거예요. 이 수치는 별로 중요하지 않은데 어쨌든 그거를 이렇게 표현하니까 점점 늘어갑니다. 그래서 일단 연필은 좀 얇죠. 자, 어린이들한테는 뭐 적당할 수 있는데 어른들한테 좀 얇게 느껴져요. 그리고 사인펜입니다. 사인펜은 그 모나미 아시죠? 모나미 사인펜이 직경이 9mm입니다. 9mm. 1mm 차이인데 잡았을 때 느낌이 달라요. 이 필기 도구에서 1mm, 직경 1mm는 뭐 느껴질 만큼, 체감될 만큼 차이가 크거든요. 그리고 세 번째가 펠리칸 M200이라는 만년필이에요. 아까 그 접사에서 등장한 펜인데 요렇게 생겼습니다. 요렇게 생긴 펜이고 이것도 돌려서 여는데요. 이 부분, 자, 여기에요. 여기. 손으로 잡는 부분, 나사산 아래쪽에 이 부분을 측정한 겁니다. 이 부분이 10mm입니다. 10mm. 그러니까 가장 그 편안함을 느끼고 많은 펜들이 10mm의 수렴을 해요, 보통. 여기가 가장 뭐 많은 펜들이 그러니까 인체 공학적으로 가장 편안한 게 보통 10mm 정도로 보거든요. 뭐 사람에 따라 다를 수 있는데 보통 한 10mm 정도. 근데 이제 몽블랑 오늘의 주인공 이 세 가지는 몽블랑입니다. 몽블랑 149 모델의 이 그립 부분. 자, 여기입니다. 여기. 이 부분의 직경이 지금 14mm라는 얘기예요. 14mm. 그리고 배럴이라는 거는 이게 유선형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뚜껑을 닫았을 때는 뭐 예전에 뭐 시거 담배 같이 생겼다 그렇게 부르기도 하는데 보통 유선형이라고 뭐 부르기도 해요. 그래서 끝으로 갈수록 점점 좁아지죠. 그래서 가장 두꺼운 부분을 측정했더니 16mm입니다. 16mm. 그리고 뚜껑은 이렇게 돌려서 열고 닫는 방식이기 때문에 더 두꺼워요. 보시다시피 쭉 가다가 이렇게. 그래서 만년필 돌려서 여는 것들이 많은데 보통 뽑는 방식의 만년필들은 뽑아서 쓰는 만년필들이 있잖아요. 그런 애들은 단차가 예를 들어서 이런 거 볼까요? 예를 들어서 이런 펜은 돌려서 뽑는 게 아니고 이렇게 잡아서 뽑는 방식이거든요. 자, 이런 펜들은 많이들 갖고 계시죠?
예. 그래서 요런 부분이 이렇게 단차가 없어요. 근데 얘네들은 가다가 턱이 생기죠. 이렇게 턱이. 이런 부분들. 그래서 이쪽이 망가졌네요. 자, 이렇게 전반적으로 두께를 지금 재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거 설명을 왜 이렇게 드리고 있냐면 몽블랑 만년필 뭐 제일 유명한 거가 이제 149라는 모델인데 감이 안 오거든요. 실제 잡아보기 전에는. 그래서 감을 좀 잡으실 때 도움이 되시라고 준비를 한 거고요. 보통 멀티펜 있죠. 뭐 볼펜 나오고 뭐 이거 같은 경우 샤프도 있고요. 이런 펜들 있죠. 또는 뭐 이렇게 홍보물로 나눠주는 이런 멀티펜들. 이런 펜들이 여기가 두껍잖아요. 이 부분이 몽블랑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애들도 이런 볼펜 두께가 그립부, 자, 이 부분, 이 부분의 두께가 14mm 정도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두꺼워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리뷰했던 몽블랑 뭐 144라는 모델, 145, 146, 그 다음에 149가 있거든요. 지금 이거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일이 갈수록 점점 얇아져요. 그래서 그 영상도 있으니까 뭐 궁금하시면 찾아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149 만년필 두껍다, 14mm다. 그래서 이거를 감당할 수 있겠는가? 근데 인간은 적응의 동물이기 때문에 캘리그라피 닙을 써보고 싶다 하시면은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필압을 많이 상시적으로 주는 게 아니고 필요한 부분에만 주는 거기 때문에 세필 좋아하시고 한다면 뭐 괜찮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그 잉크 충전 방법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접사로 보니까 좀 더 확연하죠. 벌어지고 피랍을 가했을 때 이 슬릿 사이가 벌어지고 다시 모아지고 하는 것들이 좀 보이셨을 텐데요. 자, 요 왼쪽 있는 게 이제 149 캘리그라피 립으로 쓴 글씨고요. 요게 이제 149 EF 립으로 쓴 겁니다. 그리고 이게 자, 펠리칸 M200 EF예요. 얘도. 그러니까 같은 EF인데도 두께가 확연히 다르죠. 그러니까 브랜드마다 같은 EF라고 해도 이렇게 다르고 또 생산된 시대 연대별로도 좀 차이가 있어요. 그리고 또 개별 뭐 지금 이 펜 같은 경우는 아무런 그 튜닝을 거치지 않은 것이고요. 나머지 펜들도 특별한 튜닝을 거치지 않았어요. 근데 사용자가 자기 뭐 필요에 의해서 흐름을 뭐 좀 더 늘리거나 좀 좁히거나, 그러니까 슬릿을 좁혀서 흐름을 좀 절제시키는 뭐 방법들이 있는데, 일단 여기는 뭐 특별히 그렇게 처리하지는 않았고요. 그래서 지금 오늘의 주인공은 얘니까요. 느낌을 보시면 강조한 부분들이 좀 보이죠. 이런 부분들. 자, 이런 부분들이 두꺼워요. 그래서 스펙상으로는 이제 이 펜으로 1.3mm까지, 자, 0.3, 제일 가는 선은 0.3에서 두꺼운 거는 1.3까지 표현이 가능한 펜이라고 이제 설명서에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이렇게 두껍게 표현된 부분들은 이제 1mm가 넘을 거예요. 아마 1mm 안팎으로.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런 부분 있죠. 이런 부분들은 지금 얘가 지금 몽블랑 EF잖아요. 이쪽이. 근데 이거는 EF보다도 훨씬 더 가는 EF입니다. 그래서 일본에서는 이거를 울트라, 그래서 UEF라고 표현하는 그 정도의 선 두께가 지금 표현이 된 거예요. 거의 뭐 서양에서는 이거를 헤어라인까지도 표현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펜 하나의 펜으로 이게 표현이 가능한 거죠. 방금 요런 부분들 이게 펜을 바꿔서가 아니고 하나의 펜으로 표현이 가능한 그런 장점이 있는 겁니다. 나머지 펜들, 전형적인 펜들은, 일반적인 만년필들은 조금씩 첫 획에서 좀 두껍게 표현이 되는 거는 있죠. 그런데 전반적으로 균일한 두께를 유지합니다. 보통은. 근데 얘는 상황에 따라서 가늘게 표현이 가능하고, 힘을 줘서 강조할 부분은 이와 같이 두껍게도 표현이 가능한 그런 펜입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만년필이 나오기 전에는 지금 이와 같은 펜의 형태를 딥펜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찍어 쓰는 펜이었죠. 그래서 펜 자체에 잉크 저장할 수 있는 부분이 이렇게 해서 요 정도 한번 찍어서 글씨를 쓰는 정도로 계속 찍었다 썼다 이런 방식이었어요. 그래서 이런 걸로 이제 글씨를 쓴다고 하면은 이제 이 정도 표현이 돼요. 그러니까 이 펜도 1800년대 후반, 뭐 1900년대 초반에 나온 펜이라고 하는데 아직까지 잘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이 펜은 2019년에 나온 펜이죠.
이 펜도 잘 관리하면 뭐 100년은 충분히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충전이 된 상태니까 쓰면 이 정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보시면 자, 이 뒷펜으로 한 것이 조금 더 잉크가 많이 쏟아져 내려와서 좀 더 두껍고 얇은 그 대비가 더 잘 일어나고 있어요. 얘는 149 켈리 같은 경우는 이 상태에서 조금 더 이거 이상 필압을 주면은 안 돼요. 그러니까 스펙상으로 1.3mm까지 가능하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이게 좀 애매한데 현대인들은 필압이 굉장히 세요. 그래서 그거를 대응하기 위해서 조금 반발력이 굉장히 좋습니다. 지금 이거를 직접 써보기 전엔 어려울 텐데요. 일단 눈으로 보시더라도 휘청휘청하는 게 지금 보이시죠? 이 정도까지는 얘가 감당할 수 있도록 설계가 된 펜이니까 이 정도 글씨를 쓰는 거를 두려워하시면 안 돼요. 그냥 쓰시면 됩니다. 근데 옛날 사람들은 볼펜을 쓴 적이 없기 때문에 자, 이렇게 찍어서 한번 쓸 때 잉크가 그래서 좀 더 글씨를 작게 쓰면 잘 보이는데 그래서 조금 뭐랄까요 기교를 넣고 멋을 내는 거죠. 캘리그라피 내지는 뭐 이런 선 두께를 이 정도까지 감당을 해요. 그래서 근데 얘네들은 이 잉크가 요만큼 아직 남아 있지만 이거를 다 쓰면은 어떻게 합니까? 다시 또 잉크를 찍어 와서 보충하고 이런 방식이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불편하다 해서 이제 나온 것이 이제 이 몸통에다가 잉크를 저장한 게 이 만년필이죠. 그래서 스펙상으로 지금 뭐 1.3까지 표현이 가능한데 상시적으로 이렇게 두껍게 쓰는 게 아니고요. 필압 없이 쓰게 되면요. 이거를 필압 없이 쓰면 뭐 이 정도예요. 자, 이렇거든요. 근데 현재 그 일본이 이제 세필을 많이 만드는데요. 일본의 만년필이거든요. 얘들을 어떤가요? 지금 요거는 그 플래티넘이라는 일본 만년필의 SF 촉입니다. 그러니까 S는 뭐 소프트해서 얘도 약간의 탄성이 있어요. 이렇게. 근데 많이 못 누릅니다. 얘는 그냥 쓰는 동안에 조금 뭐 당창낭창한 느낌 그것 때문에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SF 닙인데 보세요. 이게 지금 149 캘리그라피 닙에 거의 뭐 일본 만년필로 하면 UEF 수준으로 지금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주의할 점이 이제 이거랑 겹치는데요. 이렇게 UEF에서 1.3 그러니까 뭐 M촉까지 표현이 가능한데 너무 많이 누르면 안 되고 너무라는 게 사람마다 좀 개인 편차가 있는데요. 중간중간에 이렇게 포인트를 이 정도 주는 건 아무 문제가 안 될 것 같아요. 이게 입이 워낙 거대한 보통 일반적인 만년필하고 비교해도 사이즈가 제법 큰 편이거든요. 얘네들이. 근데도 굉장히 커요. 그리고
펠리칸의 뭐 M200이라는 만년필하고 비교를 해도 어때요? 사이즈가 감이 오시나요? 그러니까 이렇게 닙이 크다 보니까 잉크가 많이 흘러 내려와 있는 상태거든요. 그런데도 이렇게 절제해서 선을 표현할 수가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이렇게 두꺼운 선도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그 힘 조절을 잘 하셔야 되는, 적응하는 시간이 좀 걸릴 것 같다는 생각은 듭니다. 자, 그래서 몽블랑 149죠 지금. 그래서 캘리그라피 닙의 특성을 조금 정리를 하면, 첫 번째 피랍을 빼고 쓰셔야 돼요, 전반적으로. 근데 강조할 부분에 가서는 강조를 하시되, 전반적으로 일반적인 만년필하고 동일하게 쓰시면 일본 만년필의 UEF EF 이하의 굵기로 나오게 된다, 피랍을 빼고 쓰게 되면은. 그래서 그 만년필 사용자들이 싫어하는 몰스킨 노트에다가 이 펜으로 써도 괜찮아요. 얘는 괜찮습니다. 물론 중간중간에 힘을 가한 부분은 뒤로 넘어오고 하는데, 전반적으로 그동안 만년필 사용자들이 이거는 무조건 비추하는 노트였거든요. 근데 얘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펜 하나 가지고 이렇게 UEF에서 뭐 F, M까지 표현할 수 있는 굉장히 그 팔방미인적인 성격을 갖고 있는 펜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만년필에 그 적응을 한 분 같은 경우는 과감하게 도전해도 괜찮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글씨가 요새는 많이 안 쓰기 때문에 그 자신을 나타내는 뭐 아이덴티티로서 역할을 하는데, 글씨 뭐 개성 있게 표현할 때 좋습니다. 개성 있는 표현할 때. 문제는 뭐 가격 빼고는 뭐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빈티지 플렉서블하고 그러면 어떤 차이가 있는가 궁금하실 텐데요. 빈티지 얘네들은 제가 느껴본 결과 닙의 이 두께 자체가 굉장히 얇은 것 같아요. 얇은 닙이에요. 낭창거리는 거는 뭐 동일한데, 얼만큼 낭창거리느냐, 플렉서블 하느냐, 요거에 있어서는 빈티지가 현대 지금 이 펜하고는 차원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엄청 흐름도 좋고, 빈티지 쪽으로 가면은 더 플렉서블의 정도는 굉장히 커요. 정도는 큰데 이건 조금 위험할 수 있어요. 왜냐면 현대 만년필 내지는 볼펜에 익숙한 사람이 이거를 쓸 때 조금 시간이 걸릴 수는 있어요. 적응되면 상관없지만, 어쨌든 여기로 가기 전에 한번 거쳐가는 것도 괜찮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또 우리가 한글 주로 쓰는데 영문도 쓰잖아요. 이렇게 강조할 때 조금 멋을 좀 부릴 수 있는 뭐 특성이 있고, 또는 뭐 한자 같은 경우도 획이 워낙 많잖아요. 뭐 이 정도 크게 쓴 거고요. 좀 작게 쓴다고 해볼까요? 획이 많은데, 예. 자, 다시 한번 반복되는 얘기인데, UEF 수준으로 나옵니다. 힘을 빼게 되면. 그래서 한자든 영어든 우리 한글이든 다
소화할 수 있는 만년필입니다. 그래서 이제 일반적인 몽블랑 만년필의 이거는 전통적인 149예요. 149 EF 이것과는 설계 자체가 완전히 다른 펜이기 때문에 세필 좋아하시고 한다면 149 보통 뭐 149는 M이지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149 EF를 저는 괜찮게 생각하거든요. 근데 얘보다 더 얇게 표현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한 자루 가지고 어디 간다 할 때 캘리그라피 닙을 채용한 이 펜을 가지고 나갈 수 있을 만큼 저는 괜찮게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몽블랑의 신제품이죠. 작년 가을에 나온 건데 149 캘리그라피 닙을 소개를 해드렸습니다.